누차 설명드렸으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느냐면은 사정전이 있죠. 다시 말해서 평소에 임금님이 집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편전이라고 하는 집무실에 해당되고 보통 신하들이 여기에 앉아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 공간만 갖고는 힘들죠. 그래서 좌우 양 공간이 두 개가 다 보조 공간들이에요. 보조 공간이면서 자, 지금 여기는 떨어진 공간이지만 실은 저기에서 여기 옮기려면 임금님 뭐 일일이 저기 신발 신고 돌아서 이렇게 다녀야 되겠어요? 뭐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직접 와서 다닐 수 있게끔 여기가 복도 행각으로 이렇게 연결된 곳들입니다. 그게 지금 다 끊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 이제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자, 이렇게 해서 궁궐 쭉 돌았었죠. 돌아서 들어오면서 쭉 들어오다가 또 자, 임금님이 있는 여기 정치공항까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병사 반계라 그랬죠. 병사가 남녘을 향한 저 병사와 그 다음에 또 정각들이 양쪽 옆으로 베풀어졌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집무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아마 필요로 했던 물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뒤에 보면 앞에 보시면은 자, 저쪽 끝에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쪽 안 보이는 것도 머릿속에다 여러분들 담아두시고 담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면은 천자고, 지자고, 현자고, 천지현황, 현자고, 그 다음에 홍자고, 그 다음에 일자고, 월자고, 있죠? 천지현황, 우주홍황 할 때, 아, 이게, 그저 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그 옛날에 뭐예요? 이거 인쇄하는 그 글자 자판이 있었나? 근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물품을 집어넣는 곳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좌우 양쪽에는 어쨌든 간에 임금님 대신 누구 만나려면은 또 대기실이기도 하겠죠. 대기실 겸 어쨌든 간에 그 보조하는 인력들이 그 쉬는 공간, 그 대기하는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병사반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조 집무실이 되고 동쪽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그쵸? 근데 뭐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저쪽은 뭐가 되겠다?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추자가 들어갔겠다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만추 했으니까 똑같이 만추하면 되겠어요? 세상에 재미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추 했으면 저쪽은 천추전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만이나 천이나 인간한테 어마어마한 긴 거리니까 그죠? 됐죠? 이제 이름 확실하게 그 만약에 나중에 이게 잊어버려서 현판도 잊어버렸다 바꿔달 일 있어요 없어요? 공부 조금 하면 절대로 바꿔달 일 없습니다. 자, 중심을 태극하고 동굴 가운데가 없이 그냥 5개로 돼 있어요. 아, 핵이 빠지고 그래서 잘 몰라서 아니요 나름대로 숫자를 가지고 쓰겠을 때 한번 연구해 볼게요. 예. 잘 보셨네 그거는 입니다. 자, 이쪽이 태극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죠? 임금님이 정치하는 그 아까 우리 어디에 근정전 자체가 태극에 해당되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태극전 저 하늘에 보면 태극에 해당 요 뒤로는 이제 쉬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쉬는 공간인데 여기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 오로지 왕실의 가족과 아니면 특별하게 허락을 받은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개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강령전이 되는 거죠. 강령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서경에 주서라고 하는 주나라의 역사에 홍범편에 나옵니다. 홍범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글이고요.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홍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망한 은나라, 그죠? 주나라가 은나라를 망하고 세웠죠. 그때 은나라의 현인이었던 기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논어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은나라 말기에 3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자가 살아남아서 폭군주가 워낙이나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자, 그러지 말라고 간했었죠. 그러지 말라고 충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삼촌 하나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채로 심장을 갈려가지고 죽은 비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는 나라의 그저 옛날 조상들의 제사도 못 지겠다 해가지고 신유를 훔쳐갖고 달아났던 미자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중에 송나라의 제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나는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친 채로 이렇게 거의 미치광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비로 이렇게 겨우 연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살았던 이유가 하나가 있죠. 우리가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고도 살아남았던 이유가 있죠. 보통은 다 자살하게 되는데 살아남은 이유가 사기를 쓰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기자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던 이유가 전해야 될 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에는 지금처럼 다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주간에도 써야 되는데 그게 혹시라도 분실될까봐. 왜냐면은 그 도가 누구한테 가면 통치자한테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비록 종족은 달랐지만은 어차피 정치라는 건 백성들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무왕이 친히 기자를 찾아옵니다. 나에게 그저 이 세상을 다스릴 법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긴 세웠는데 도대체 은나라 유민들도 안 따라오죠. 왜?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가요. 그죠? 우리가 겉보기에 좋다고 따라갔다가 큰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기자가 전한 도가 바로 홍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글은 뭐냐면 옛날에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써놨던 오행대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다 그러면 음양이지만은 실제적인 모든 오행의 이치가 바로 이 주서 홍범이라는 글이에요. 아직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일단 열심히 그 제목이라도 알아두십시오. 그럼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가 뭐냐면 일월수요 이월화에서 수화목금토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오행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오사도 있죠? 무원시청사 천자문 할 때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맨 마지막에 9번째 규절이 뭐냐면은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복육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역시 정전법의 원리인데, 그 오복육극 가운데에서 임금님은 5가지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임금님이 어떻게 해야 돼? 임금님은 일찍 죽어도 안 되죠. 임금님은 병들어도 안 돼요. 그죠? 왜냐 일찍 죽으면 이것도 권력 받게 되니까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병들었다, 정치를 해야 되는데 건강치 못하다, 이거 쓸모자가 없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5가지 복을 누리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입니다. 오래 사십시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임금님보다도 더 부자인 신하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임금님 능멸하겠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실은 임금님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부유해야 됩니다. 수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강령해야 돼요. 여기가 강령전 돼 있죠. 강이라는 말 자체는 실은 잘 먹어서 몸이 건강해야 되고, 영자는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죠. 마음도 건강, 몸과 마음이 두루두루 건강하십시오라는 강령입니다. 그게 세 번째가 돼요. 그 다음에 수부하고 강령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나쁜 짓만 일삼으면, 그죠? 폭행이나 포악한 짓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유호덕이에요. 덕을 좋아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호덕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항상 내가 이 하늘의 명을 다하고 마칠 때를 상고해야 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 후임을 어떻게 정해줘야 될지, 그다음에 내가 죽은 뒤 어떻게 이 도가 이어져 나가게 할 수 있을지, 그게 바로 고종명입니다. 근데 임금님이 쉬는 곳은 바로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가능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강령이라는 것을 임금님의 침전의 현판으로 저렇게 달아놨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그러려면 그 문을 통과하는 문도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강령만 하면 되냐? 두루두루 오복을 다 누리셔야 되죠. 그게 향용오복. 그죠? 5가지 복을 누려라 라는 의미에서 향용오복에 용자와 복자 빼고 향오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이 문을 들어가시면서 저 속에서 편안히 쉬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저 오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누리시면 다시 나와서 정치 잘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백성들의 뜻이자 신하들의 뜻이자 그렇게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역시 임금님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역시 월대로 이렇게 높여놨죠. 특별히 임금님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3문 구조로, 웅장한 구조로 돼 있죠. 아까 동궁전은 몇 문이었던가요? 옆에 2가지 문이었죠. 그래서 이극문이라고 이름 돼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용마루가 없나? 여기는 용마루 있죠. 없나요? 저 건물이 있죠. 그죠? 이쪽은 뭐예요? 생성으로 돼 있죠.
그죠? 생성원리, 동서에, 그죠? 생성원리에서 하나 연생전, 경성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구경하십시오. 임금님의 도대체 침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게 부부관계 하기가 힘들다는 구조가 뭔지 한번 보세요. 가셔서. 교통 12척까지 안 드실 거려 큰일 나요. 얼마나 곰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방 구조가 딱 가운데 구조로 돼 있죠. 침상이죠? 이게 침상이죠. 보세요. 사방팔방에 그저 더 바깥으로 또 지키고요. 물론 문은 이제 다 닫힌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렇게 문을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럼요. 겨울에 춥고, 뭐 추위, 그 다음에 경호, 이 문제 다 있죠. 가운데서 네. 자게 돼 있네. 네. 이게 저기 여러분들 정자형으로 해서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태극의 자리니까 모든 자리를 임금님이 계시는 곳은 기본적으로 저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 이제 밑에서 그렇죠. 아욱한 형태로 이렇게 되고 그 가운데 그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 위는 이렇게 보면 또 우물천장이죠. 저것도 우물반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석가래를 그대로 나오는 연등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그대로 우물반자, 우물여자 형태로 해서 다 짜가지고 문양을 저렇게 집어넣는 방식. 우물반자라는 게 어쨌든 이리 가건 저리 가건 정전법 해라 이 소리예요. 항상 고루고루 퍼지는 이런 장치들. 이 마루가 이게 우물마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것도 대략 우물마루 형태. 저런 방식으로 짜는 거니까. 저게 우물반자고. 근데 다른 데는 다 못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만 유일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허락해놓은 게 뭐. 이게 와서 도대체 침전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 하거든. 그리고 사람 발길이 다 이게 오래 가요. 안 그러면 금방 망가져요. 이게 원래 여기도 사람이 살면서 온도를 떼고 해야 이게 오래 가지. 안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 생활할 사람들 이렇게 살게 하는 거 괜찮은데. 뭐 그저 후궁을 불러 드릴 때도 있을 것이요. 뭐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되니까. 근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후궁 어떻게 불러요, 여기로. 중궁이 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자, 여기는 임금님의 사적인 공간이니까 여기 옆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면은 우물이 있군요. 아, 그래서 무수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해서 나오겠군요. 연결되는 구조인데. 핵이 되는 자리죠. 그죠? 이쪽은, 앞쪽은 이른바 왕이. 뒤쪽은 왕비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죠? 최고의 왕들이고 용입니다. 이 왕과 왕비가 생사를 잘해야 돼요.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듯이. 그것이 말하면은 천지교태라 그랬습니다. 천지가 사귀어서 크다라는 것은 천지가 사귀어서 만물을 내고 또 천지가 사귀어서 자 두루두루 만물을 이루었으니 태평하다라는 태평할 태로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지천 택계의 상이 바로 이 여러분들 이 건물과 이 건물의 모습이에요. 지천 태상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하늘계 알죠? 하늘계가 양보가 3개가 돼 있고 그 위가 땅보, 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천 태상이 되고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여기는 왕자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뭐냐 용마루가 양쪽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지천 태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의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자체가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기운을 서로가 먹어서 생산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좌양 우음이 되는 거죠. 앞쪽은 양이요 뒤쪽은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문이 바로 뭐냐면은 양이문입니다. 드는 문이 아니라 들고 나는 거죠. 왕비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왕이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음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다. 그래서 양인문 이렇게 붙였습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자, 이 조선집들의 기본적인 조경 방식이에요. 절대적으로 마당에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개인 여러분들 집이라 하더라도 나무를 어디나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은 작은 나무들을 어떻게 하냐면 울 밑에 그것도 어느 정도씩 울 밑에선 봉숭아 정도만 이렇게 심어요. 보통들 나무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은 뒤로 갑니다. 만약에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수죠. 풍수라는 것이 어디 좋은 기운 이거 당연히 좋은 기운인데 자 겨울에 북쪽에서 오는 찬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여름에 뜨거운 볕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아요. 장마가 져요. 그러면은 집들은 또 뭘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어요.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만약에 여기 무슨 잔디를 깔아가지고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마당이 습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곰팡이 균을 아마 오래 못 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에 장마가 지더라도 금세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궐 마당 저 양쪽 끝에 보면 전부 다 물길 다 돼 있죠. 하수관들 다 보셨어야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물이 아주 잘 빠지는 구조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햇볕이 나면은 금세 그 축축한 기운들 싹 말려줘야 돼요. 그죠? 자, 겨울, 여름, 봄, 가을에는 적절히 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어떻게 돼요? 겨울은 햇빛도 짧아요. 눈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와 눈이 적당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집은 이런 비스듬한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겨울은 또 해가 비스듬히 이렇게 뜨고 지고 하니까 해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남양집. 그러니까 겨울에는 방 안 깊숙이 해가 들어오고 여름에는 최대한 햇볕을 단절하는 구조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처마의 늘어뜨림이에요. 이게 조선집의 기본 조경입니다. 이걸 만약에 무시하고 집을 짓는다. 여름에 습해요. 돈 들여서 가습기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에어컨 틀어야 돼요. 그죠? 전기세만 무지무지 나옵니다. 전기요금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난방비 무지무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어야만이 에너지 효율적인 집 구조예요. 그죠?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일체 나무가 없어야 됩니다. 대신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이 나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더군다나 맨날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집안에서 쉬어야 되려면은 구경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뒤뜰로 보냅니다. 다 뒤뜰로 보내가지고, 왜냐면 마당은 또 별도의 또 행사하는 공간이기도. 그래서 뒤뜰에다 보내놓고 문만 열어두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럴까? 선생님, 그럼 겨울은 어떻게 해요? 아, 겨울에 볼 일 있어요. 추워 죽겠는데. 그죠? 겨울에는 집안에다가 난초 같은 거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놓는 계절은 더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시원한 북쪽에 북풍이 들어와서 온 집안을 다 시원하게 하는 선풍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꽃게단을 조성을 합니다. 거기 열어놓고 앉았고, 아니면 뒤뜰, 임금님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저 뒤뜰에 후원을 거닐면 되는 구조예요. 굉장히 잘 지어진 집들입니다. 가서 교태전 구경. 자, 우리 이용주 선생 주역 공부하니까 여자 공간이니까 주역에 곤기들이 온통 있잖아요. 그죠? 하몽광대하여 하는 하몽. 그 다음에 내순 승천이로다. 내순.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선. 그죠? 두루두루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여기는 조기 체인이 체인당. 이 당은 그러면 예? 어떤 용도로 쓰이는? 이것도 다 여기 여기 돕는 왕비를 통해 나오는 말인데요. 흔명문사하여. 그 다음에 공경이 하늘을 공경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아마도 무슨 용도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천문 관련 담당자들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천문을 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임금하고 주로 상의를 하던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 흠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늘 관찰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늘 관측하기는 실은 어렵죠. 이게 건의 으뜸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만물이 비로소 이에 그죠 시작되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시문.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대제라. 여기서 보면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왔다 갔다 하는 온통 다 주역의 그 괴명으로 이렇게 공자가 해설하신 그 문헌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저기 왕의 침전에 있는 우물과 왕비에 있는 침전에 있는 우물하고 다르죠? 하나는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제 볼 줄 알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게 통합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 거기 보고 여기 와서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배치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선의 어른이다 해서 그 지자 빼고 선장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여기도 놀러 갈 때도 인을 길러라 이 소리입니다. 주요 곤기에 나오는 말입니다.